이 영상은 고심 끝에 작업을 합니다. 간단한 메모에 의해서 두서없이 뭔가는 해야 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또 솔직히는 조금은 우울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진지님과 마창혁님 두 분에게 제가 계속 할 수 없음에 미안함을 전하며 바칩니다.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 즉 유튜브의 지극한 환경의 타락의 환경을 확인하고는 그리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가진 뜻이 무너진 그 자기의 심정은 영상을 올리는 것을 그리 오래 하지는 못할 것으로 스스로 수인하고 있다가 그만둔 것입니다. 언제 다시 할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만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의 구체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구독자의 수와 조회의 수가 성사되어 그것이 삶의 대체 가능성으로 진입했다면 그만두지는 않았을 것이지만요. 결정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제가 강조했던 관습적 관행적 합리성이나 이성이 지배하는 인간 세상에서, 더구나 저 관습적 관행적 합리성이나 이성이 극단화되는 유튜버의 환경이니 가능한 구체적 사정에 따른 각기 다른 객관적 진실이나 가치를 찾아내고 역사 발전 차원에서 인간의 진화에 관점을 두는 저의 방식은 이 유튜브라는 환경에서는 먹혀들기가 어렵다는 그런 환경 요소와 관련이 됩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고, 또 제가 종교적 심성이 없는 사람이지만 보수 유튜브들을 비판해왔던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의 의미를 모른다고 했던 예수의 뜻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거짓과 선동으로 가득한 유튜브의 환경이기 때문에 더욱이 역설적으로 삶의 진실을 향해 인간 존재의 투사의 차원에서 비판이 더욱 필요하지만, 저 역시 어디까지나 현실을 사는 작은 인간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져 모두 거짓이며 선동임을 넉넉히 논증할 수 있지만, 삶의 대체 가능성이 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의 무게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시대와 장소가 규정하는 삶의 지배적 요소들에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삶의 지배적 요소는 넓은 의미의 폭력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많은 방식으로 인간의 삶을 한계 지우고 옥죄는 의미에서의 그런 폭력입니다. 그 폭력은 자연의 운동성, 숱한 유형의 신의 계시, 신분, 그리고 자본, 즉 돈으로 또는 저것들과 함께 인류 역사를 지배해 왔습니다. 폭력은 그렇게 지배해 왔습니다. 신분과 자본은 군사력과 같은 폭력이나 과학
과학기술과 같은 우월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들은 인간에게 초월적 존재입니다. 이런 군사력이나 과학기술의 시스템, 이런 것들은 보통의 인간들에게는 초월적 존재이고, 이 초월적 존재들은 소수 갑들이 가진 그들의 최종 담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다수의 얼들을 지배하는 더 거대하고 일반적 진실이라는 것은 폭력 그 자체가 아니라 폭력의 가능성입니다. 폭력 그 자체가 아니라 폭력의 가능성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우주에 가득한 저 폭력의 가능성은 모든 인간에게 스스로 자기를 검열하게 하고, 자기 검열을 하게 하고, 모든 인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폭력의 가능성을 보유한 소수 갑들에게 친화가 되려고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이나 인간은 저 폭력의 가능성이 지시하고 유인하는 바에 적응하는, 저것에 닮은 바로서 관습적 관행적 합리성이나 이성을 가지게 됩니다. 저 관습적 관행적 합리성이나 이성이 수많은 침략과 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침략과 전쟁은 인류 역사를 피로 물들인 종교전쟁,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숱한 전쟁들, 오늘날 소비시장과 노동시장의 확보를 위해 강대국들의 다양한 세계 전략 등등 크고 작은 온갖 유형의 침해가 바로 저 전쟁입니다. 저 관습적 관행적 합리성이나 이성에는 물론 미시적이거나 개별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그것의 근본은 동시에 사정이나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신을 통해 개선이나 개혁의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힘이,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저 관습적 관행적 합리성이나 이성에는 변신을 통해서라도 인간이 염원하는 개선이나 개혁의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힘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얼들이 결국 자신들에게 손해인 줄도 모르고 소수의 갑에게 이익이 되는 언행을 하는 모습도 저 구도 안에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다수의 얼들, 그들은 그 손해의 경로가 어떻게 거치는지,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그 결과가 결국 손해라는 것을 모릅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도 보수 유튜버에서 그런 현상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는 물론 중도 성향의 인간까지는 저 관습적 관행적 합리성이나 이성의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진보 성향의 인간에게는 저 관습적 관행적 합리성이나 이성의 구도가 가지는 힘이 너무 거대합니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거대합니다. 다만 인류는 보통 수십 년에 한두 번 만나는 그 국가의 변혁기에 저 관습적 관행적 합리성이나 이성의 힘을 누르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 진화는 합니다. 물론 그 국가가 가진 당시의 함량에 따라 그때마다 진화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그 함량이란 그 나라의 역사적 경험들의 값, 그 나라의 역사가 가진 어떤 경험들의 값,
당시의 경제적인 보유의 정도나 형태, 또 당시의 국제적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의 전체로서 시민의식이 어떠냐, 이런 것에 의해서 그 함량은 달라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2016년 촛불혁명은 저들 함량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해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는지는 여기서는 설명 안 드리고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 어떤 염원 같은 것들과 연결되지는 못했다는 그런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다만 그 실패라고 하더라도 다만 소중한 역사적 경험의 값으로는 남게 됩니다. 폭력 그 자체보다 폭력의 가능성이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더 실질적인 이유인 까닭은, 저것이 그 시대의 공간을 사는 대부분 인간들의 무의식, 즉 잠재되고 학습되고 내면화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저것을, 폭력의 가능성을 인식치는 못합니다. 다시, 폭력 그 자체보다 폭력 가능성이 중요한 이유는 저것이 그 시대 그 공간을 사는 대부분의 인간들의 무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냉정히 곰곰이 따져보면 분명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관습이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그냥 수용할 뿐입니다. 보통 기존의 문법이나 문법 체계나 인식의 체계에 반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다고 보통 수용을 하면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설령 당연하지 않다고 이문이 일어나더라도 그때는 또다시 일반으로부터, 널리 시민으로부터 외면이나 따돌림 등의 형태의 폭력의 가능성으로 인해 고발이나 저항에 나서는 것에 주저하거나, 설령 또 나서더라도 투쟁의 지구력이 소진하게 되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지구력을 계속 가진다고 보는 경우에는 진영 논리의 장애에 들어가서 진입해서 살아남는 양태가 되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그 모습, 그 현실의 예가 바로 현재까지 민주당 쪽의 큰 마이크들의 모습들이 그러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큰 마이크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나 보수 쪽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서 민주당 쪽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큰 마이크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비판을 해온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세기에 걸쳐 폭력의 역사는 그 국가 내적 폭력도 있고 국제적, 즉 국가 사이의 폭력도 있습니다. 국가 사이의 폭력은 지난 세기 전반에서 제국주의의 다양한 유형의 식민 통치가 그 대표적인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의 더 큰 진실은 소수의 갑과 다수의 을이라는 거대한 욕망과 그 구도가 국경을 지워버린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어떠냐는 인류의 진화에 큰 관련을 가집니다. 즉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략했고 어느 나라가 큰 나라가 작은 어느 나라에 대해서 못살게 굴었다 하는 어떤 국가적인 민족적인 성격 차원과 다른 차원으로 국경을 지우는 형태로 소수의 갑과 다수의 을이라는 거대한 구도, 이런 쪽을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배 국가에 봉사하고 기생하는 약소국이나 피지배국에 있는 소수의 갑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저들 소수의 갑들은 자기 국민의 99%를 을로 만들면서 그리고 내부 식민지를 구축하며 자신들은 소수의 갑으로 누립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은 물론 그러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현대사에 대해서도 저런 차원에서 냉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인류 전체적으로는 어느 국가, 어느 집단 그런 구분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소수의 을이 어떻게 다수의 을과의 관계를 형성하는지 이런 시각이 시민 일반에 있을 때 인류의 진화는 크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보통 그런 쪽으로는 잘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런 쪽으로 어떤 이해를 해서 그런 쪽의 어떤 인권 운동이나 어떤 인류 진화 운동이 어느 시대나 있어 왔고 그것은 일반에게 전파되지는 못한 형태로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폭력은 재벌 대기업들로 대표되는 자본, 삶의 유리나 분리를 규정하는 것으로 타락해버린 교육, 적대적 공생을 통한 권력자들의 누림과 국민 전체를 보수 성향으로 굳혀 국민의식의 진화를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 그리고 미중 간의 국제 패권의 또 창의성과 철학이 없는 공조직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현실의 어떤 장애 요소가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대한 어떤 우리의 환경 요소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더욱 그렇고요. 프란츠 카프카나 발터 벤야민 등이 절박하게 느꼈던 인류의 상시적 이익이라는 느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살았던 그 당시 시대 상황은 물론 더욱 그러했지만 인류의 모든 시간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형상일지라도 늘 위기의 모태가 있었고 그 겉보기에 평화롭다는 그 진실은 평화롭다는 것은 그 진실에 있어서는 인간의 체념이 일반화되고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인류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진화는 너무나 느리게 진행됩니다. 언제 유튜브 동영상을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쉽고 우울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이것으로 일단은 유튜브를 계속은 하지 못함을 말씀을 드리고 미안함과 함께 오늘 두서없는 이런 내용으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